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큐 김보람입니다. 4월 비교적 산뜻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4월의 첫 번째 거래일 코스피 지수는 나흘 만에 반등인데요. 어제 시각 지수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중 외국인들이 매도 전환하면서 매도 물량을 꾸준히 출회하고 있지만 기관 쪽에서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도 매수 전환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2020선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외국인 쪽에서 60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의 매수 물량이 350억 원 정도, 기관의 매수 물량이 투신을 중심으로 그리고 보험을 중심으로 800억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는 21선 위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어제 전거래일보다 9포인트 오른 2023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합니다. 코스닥 이틀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5일선 위로 갭상승에 출발한 이후에 상승 흐름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는데요. 개인만 사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하지만 시큰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매수 물량이 150억 원 정도, 외국인 쪽에서는 관망하고 있고요. 기관의 매도 물량이 150억 원 정도 출회되는 가운데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2포인트 올라 522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 점검합니다. 3월 무역 흑자 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환율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내리면서 1130원대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1120원대 중후반에서 흐름 전개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5원 내린 1127원 90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해봤습니다. 개미들의 큐 잠시 뒤에 개미들의 종목 상담 시작됐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려 있습니다. 이 번호로 매수하신 종목명과 매수하신 가격 그리고 비중까지 저희에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한 종목만 고민이 아니신 분들은 전문가와 직접 통화하실 수도 있습니다. 02-3153-2613번 전화번호 함께 열어둡니다. 문자와 전화 모두 다 안 되시는 분들은요.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러글 게시판으로도 참여 신청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구체적인 시황과 오늘장 투자 전략 세워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솔로몬투자증권 김동섭 이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금요일 미국은 유로존 방화벽 확대 그리고 경제 지표도 좋게 나오면서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국내 증시 영향 분석해 주시죠.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은 30일, 31일날은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의 영향을 상당히 받았는데요. 유로존에서 EFSF하고 ESM에 대해서 8천억 유로로 증액하겠다라는 거죠. 이제 한시적인 부분인데 어쨌든 그것이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했고 유로존과 미국의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지난주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죠. 미국 3월 PMI 지수가 62.2로 예상을 하회했지만 그래도 50 이상으로 경기 확장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3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76.2 정도가 지금 올라온 상태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는 굉장히 이번 2분기하고 3분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분기 때 주가 상승률이 14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기대치가 굉장히 커지고 있죠. 유동성이 그만큼 시장에서 강세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주말에 발표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 PMI 지수인데 이거 이제 HSBC에서는 48.3을 얘기하고 있고 중국 본토에서는 53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HSBC에서는 4개월 연속 하락을 알려주고 있고요. 미국 본토에서는 5개월 연속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본다면 이제 중국 본토에서 얘기한 PMI는 대기업들, 큰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HSBC에서 PMI 발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발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4개월 연속으로 하락한 모습을 HSBC에서 발표했을 때 영향이 미국 중국 본토에서 발표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신뢰도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영향으로 현재 아시아에서 항생과 곽건은 하락 중이고요. 국내장도 지금 상승 중이지만 항생과 곽건을 따라가는지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장은 지금 니케이 지수, 일본 지수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그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오후장까지는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연준 의원들이 매파 쪽으로 좀 많이 키우는 그런 양상입니다. 제프리 레커 리치몬드 연방준비은행도 내년부터는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중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음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시장에서 양적 완화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 양적완화를 하고 싶은 벤버네키 의장 입장으로서는 지금 상당히 좀 명분이 없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주가 추이를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장은 미국장의 영향으로 오늘 상승 출발해서 상당히 좀 흔드는 그런 양상의 모습인데 외국인과 개인이 오전에 매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개인들이 지금 매수로 전환을 했고요. 외국인만 610억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매수로 대응해주고 있고 프로그램 매도가 한 960억이 출회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근래 계속 프로그램 매도가 출회된다는 것을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보시면은 그 개인들이 매수하는 업종군이 뭐냐면 화학업종하고 전기전자 쪽에서 많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서비스 업에서도 한 250억 정도를 매수하는 게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외국인들은 화학업종하고 오히려 운송장비 그 다음에 운수창고 업종에서 매도가 좀 강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들의 모습을 보시면 화학, 그러니까 개인이 사고는 화학, 그 다음에 철강금속, 그 다음 운송 장비 업종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여러 종목에서 기관들이나 외인들이 서로 교차 매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 중에서는 투신과 기금이 상당히 중요한데 투신은 400억을 매수하고 있고 기금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투신 쪽에 매수하는 종목은 철강금속 쪽과 운송 장비 업종에서 매수를 집중하고 있죠. 약 150억과 180억 정도 매수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금 쪽에서는 크게 매수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다만 운송 장비업 쪽에서 한 39억 정도를 진입하고 있다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도 있는 중요한 구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료가 지금 소진되어 있는 상태고 스페인 문제라든가 또 그리스 문제가 또 대두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페인이 지금 이탈리아와 함께 10년물 국채가 5%대를 넘어가기 시작을 했고요. 이번에 그 재정 감축에 대해서 270억 유로를 더 줄이기로 한 것이 스페인 자국에서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데모를 좀 상당히 많이 유도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굉장히 지도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마도 그 유로 안정기금을 8천억 유로로 늘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지난주에 그 제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것 중에 하나가 애플하고 삼성전자였죠. 애플이 지난주 금요일에 1.69%로 하락해서 600불이 다시 붕괴가 됐고요. 삼성전자도 지난주 수요일 이후로 계속해서 조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수는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얘기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시가총액을 다른 종목으로 분산해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애플 주도지었던 종목이 조정을 주면서 다른 종목들이 받쳐주는 그런 형국이 되고 나중에는 두 개가 다 내려가다가 나중에 올라올 때는 다 같이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종목들을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장 초반에는 좀 밀렸다가 지금은 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이고요. 포스코하고 현대모비스가 1%대 상승률을 보겠습니다. 금융주들이 오늘 강세인데요. KB금융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외환은행, 그다음에 하나금융 이런 종목들이 지금 플러스권에 있죠. 우리금융도 3.8%. 아마도 국내 은행 신용 등급이 한 단계 무디스에서 상향했다라는 얘기가 있죠. 박진환 장관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수급 상황에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시장의 추가적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특히 하이닉스가 지난주 금요일날 4%가 하락했는데 엘피다 입찰에 참여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이 하이닉스가 엘피다를 인수해서 얻을 것이 무엇이냐라고 본다면 제가 볼 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닉스가 엘피다를 인수하게 된다면 일본은 이제 다시는 반도체 업체에 진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는 있다라고 보지만 중요한 것은 자금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종목으로 보시면 지금 뭐 크게 상승하는 종목 이렇게 보이지 않고요. 대부분의 종목은 약간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LG그룹에서 LG전자는 1%대지만 LG노텍은 3%대 하락을 보이고 있는 그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마감 전략 정리해서 들어보고요. 그리고 4월장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함께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그 지수로는 일봉상 제가 며칠째 계속 내보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2011포인트입니다. 이게 기준선 값인데요. 이게 무너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도 시초가가 2011이었죠. 장중에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하고 끝나는데 오늘도 역시 이 자리가 무너진다면 지켜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삼성전자 어닝 시즌이 4월 10일
10일부터는 삼성전자가 4월 5일날 예측치가 발표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보는 견해로는 삼성전자는 미리 반영이 됐을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는 매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그 아시아에서 항생과 각권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니케이가 마이너스권으로 접어드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장 초반에 1%대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절반 정도까지 떨어진 걸 봤을 때는 오후장의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오늘 특히 주가가 조정이 들어오고 미국이 한 번 더 조정이 들어오는 모습으로 들어온다면 단기 조정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솔로몬투자증권 목동지점 김동섭 이사와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월요일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우진투자컨설팅의 이성규 팀장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상담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연결부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디에서 전화 주셨나요? 네, 시청자님. 예, 예. 네, 어디에서 전화 주셨어요? 네, 무슨 밝히시기 좀 말씀이신가 애매하신가 봐요. 네, 종목 얘기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예. 예. 네, 어떤 종목들 보유 중이신가요? 디지털 아리아 항기인데 네, 디지털 아리아요.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은 어떻습니까? 여기 30%인데 네, 8,430원에 8,430원에 매수하셨고요. 예, 예, 예. 다른 종목도 있으신가요? 다른 종목은 이제 한전 기술 이후로 87,800원에 87,800원에 예, 30%인데 30%. 이 두 종목 봐드리면 되는 거죠? 예, 네. 예. 네, 네오위지가 하나 있긴 있는데 네. 같이 봐드릴까요? 43,100원에 43,100원의 비중은 어떻습니까? 요거는 한 20% 정도 내야 됩니다. 네오위즈 갖고 계신 거라고요? 예. 네오위즈 게임즈 말고 네오위즈요? 네, 네오위지 게임이죠. 네오위즈 게임즈 알겠습니다. 네오위즈 게임즈 43,1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어떻다고 하셨죠? 여기 한 20% 됩니다. 20% 알겠습니다. 세 종목 빠르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아리아 8,450원에 8,430원에 비중이 30%, 한전기술은 87,800원에 비중 30%, 네오이즈 게임즈도 보유하시는데요. 43,1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입니다. 나머지 20%는 현금과 다른 종목들로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이 세 종목 옆에 계신 이성규 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예. 네, 전화 끊지 마시고요. 같이 대화 나눠주세요. 예. 네, 이성규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디지털 아리아 보유하고 계시고 한전기술, 네오지게임즈 이렇게 세 개 말씀하셨죠? 예. 네, 일단 그 디지털 아리아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디지털 아리아는 원래는 그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라고 혹시 인베디드 들어보셨어요? 예, 안 들어간 기억이 네. 안 나요. 인베디드가 그러니까 간략히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렇게 그 악조건 속에서 말 그대로 그 무슨 그러니까 IT 기기들이 이렇게 고장 날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잠깐 죽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전쟁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우주 같은 데 이렇게 보낼 때 상황이 안 맞으면 약간은 소프트웨어를 끄고 그러니까 죽어 있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이제 말 그대로 살아나는 게 그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는 거는 그러니까 기상이 좀 악조건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많이 쓰인다고 보면 되고요. 앞으로 향후에는 많이 쓰일 겁니다. 많이 쓰이는데 지금 현재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아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라는 게. 근데 향후에는 많이 쓰인다는 거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이 회사가 좀 이렇게 주가가 급등한 게 뭐 때문이었냐면 그 김종학 프로덕션이라고 해가지고 뭐 해품날이라든지 최근에 그 더킹 투하츠라고 하는 이런 드라마 있죠. 예. 그런 것들을 제작하는 회사를 이 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아리아가. 예. 그래서 이 회사의 실적보다는 말 그대로 자회사 실적들이 그것들이 기대감들 때문에 된 것이고요.
디지털 아리아만 따지게 되면 주당 순이익이 얼마 정도였냐면 마이너스 6,000원이었어요. 근데 자회사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게 4,000원 정도를 감안해 줬습니다. 그래서 2,000원 정도 손실이 났어요. 주당 순이익이.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올라갔다가 이제 한마디로 내려온 건데, 그러면서 얘기가 나오죠. 물적 분할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IT 쪽하고 그 이제 어떻게 보면 그쪽하고 이제 디지털 미디어 쪽하고 이제 나눠버린다는 건데, 왜 그러냐면 이게 합쳐 있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쪽이 말 그대로 손실이 나게 되면 그만큼 주가에 또 반영이 되고 나머지 쪽도 못 올라가 하니까 이걸 분할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 회사는 그러니까 두 개로 이제 쪼개지겠죠. 예. 쪼개지게 될 겁니다. 쪼개지게 돼서 결국엔 따로따로 이제 거래가 될 텐데, 소프트웨어 쪽은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은데 그 멀티미디어 쪽은 단기적으로는 그 한번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그 감사 의견에 대해서 최근에 또 얘기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적정을 못 받았다고 하면 주가는 더 하락했을 텐데, 일단 적정 의견이 추가적 하락을 막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말 그대로 그렇다고 해봤자 실적이 플러스로 돌아서지 않으면 이 회사는 여기서 상승 탄력을 멈출 수가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가장 공방이 많았던 부분이 바로 이 7,500원입니다. 아마 올라갈 때도 저항이 굉장히 좀 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손실이시더라도 7,500원 선 도달하면 일단은 정리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일부는 정리하는 방안 좀 말씀드리겠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회사가 지금 추가적 하락을 멈춘 거는 바로 그 적정 의견을 받았기 때문이기 때문에 6,000원 선을 제가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들리시죠? 예, 힘이 예. 없으신가 봐요. 힘이 너무 없으신가 봐요. 네. 예,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점은 좀 확실히 지키시면서 대응을 좀 해주시기 바랄게요. 예,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한전기술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전기술은 뭐 아실 거예요. 그 원자력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로 원자력도 어차피 건설 중의 일부분이죠. 건설 중의 일부분이라 가지고 사실 뭐 원자력 그런 기대감들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수주를 해서 입찰 가격이 얼마가 되는지가 중요한데, 그렇게 입찰 가격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세는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거예요. 원자력 얘기가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실제적으로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거품이 이른 채로 주가가 올라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회사는 정말 특이한 게 15배가 저평가입니다. 15배 역대 상장돼서 15배 이하로 내려간 적은 없어요. 그리고 고평가 수준이 어디냐면 30배입니다. 그 사이에서 레인지가 움직이는데 작년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EPS가. 그러면 하단이 얼마냐면 45,000원이 되겠죠. 상단은 어디냐면 9만 원입니다. 지금 그래서 올해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9만 원 선에는 계속해서 막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원자력을 지금 대체할 쪽 그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원자력 그 효율성 측면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아무리 나온다고 해도 원자력 지금 대체는 못합니다. 다 대체 못해요. 장기적으로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익성 개선세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9만 원을 목표가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87,80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그래도 수익은 좀 조금씩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하방 리스크가 워낙 더 크기 때문에 손절가는 여기서 제가 77,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일단 그 부분 반드시 좀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떨어질 때 그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한 거예요. 말 그대로 수주가 안 나오고 수주 입찰가가 계속해서 낮아지게 됐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더 큰 하락으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는 방어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네오이즈 게임즈인데 예. 그렇게 장사를 못하지도 않았어요. 네오이즈 게임즈는 좋습니다. 지금 실적도 작년도 굉장히 좋았고, 그런데 주가가 왜 내려왔냐면 일단은 첫 번째는 그 게임 관련 산업들 규제가 굉장히 많았죠. 그 부분들 때문에 내려왔는데 다른 그 게임주들은 올라가는데 네오이즈 게임즈만 유독 못 올라갑니다. 근데 네. 네오이즈 게임즈뿐만 아니라 못 올라가는 게임주들의 특성이 어떠냐면 차기 기대작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오이즈 게임즈는 재무 구조도 상당히 튼튼하고 어느 정도 잘 벌어들입니다. 이 회사는요. 모든 것들 잘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라인업이 부족해요. 게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유행도 한번 한번 그렇게 타기 때문에 그런 유행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게 됐을 때를 대비해서 라인업 자체들이 많아야 되는데 네오이즈 게임즈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한다면
게임이 라인업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네오지 게임즈가 어떻게 뭐 차기로 밀만한 그런 게임들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 유저들을 데리고 그 회원들을 데리고 그 회원들이 말 그대로 그 아이템 결제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밖에 기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네오지 게임즈는 계속해서 여기서 박스권 내에서 머무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4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멘텀 자체는 나오진 않을 겁니다. 지금 어느 개발이 개발되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니까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게 되면 계속 안 나오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떨어집니다. 그냥 이유 없이 떨어져요. 수익이 많이 난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손절가 이걸 짧게 잡아드리는데요. 33,500원 선을 손절가로 잡아드리고 네. 단기적 목표 주가는 4만 원. 하지만 차기 기대작들이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좀 상담을 주시기 바랄게요. 예. 네, 시청자님. 예. 잘 들었습니다. 네, 나중에 또 고민 생기시면 저희 연락 주시고요. 오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전화 받아봤고요. 다음은 문자 들어오신 분 살펴볼 텐데요. 오늘 남은 시간 최대한 많은 분들 문자로 보내주시는 분들 상담해 드릴 테니까요. 아직 참여 신청 안 하신 분들은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통해서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로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첫 번째 문자는 크로바이텍 보내주신 분인데요. 2031번님 크로바이텍과 한텍 이 두 종목을 보내주셨는데 오늘 월요일이니까요. 두 종목 다 봐드릴게요. 크로바이텍 매수하신 가격이 4,200원에 비중이 40%, 한텍은 3,9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라고 하시는데요. 이 종목 어떻습니까? 네. 일단 크로바이텍 같은 게 네. 기억이 나고요. 그 부분이 맞는지 아닌지 네.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이거 예전에 그 한 2달 전인가 한번 전화를 하실 분 같아요. 저도 예. 기억이 나요. 4,200원. 이거 세 가지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상담해드렸던 종목인데 1차적으로 이게 그 작년 10월달 이제 10월달에 2,000원에서 4,500원까지 거의 뭐 더블 이상 났을 때 이때 당시에 그 현대차 뭐 전기차 부품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두 번째가 스마트폰 그 충전 코일 그리고 세 번째가 AMOLED 구동칩 개발 그 부분 때문에 그게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로 들어가게 되면은 모멘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자,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모멘텀이 한 가지라도 부각이 안 되면은 주가가 힘들 수 있다고 얘기 드린 게 제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제가 주봉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요거는 주봉상 20주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요거를 지키면서 올라가 주는지 계속해서 좀 보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의뢰하신 분이 맞다면은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부분이 좀 기억이 날 겁니다. 전기차,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전기차, 그리고 AMOLED 그 IC 구동칩, IC가 구동칩입니다. 구동칩, 그리고 전기 그리고 스마트폰 충전 코일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그 기억이 그 부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 세 가지 지금 이제 부각이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여기서 20주선이 저항이 되고 있는데 요거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앞으로 요 세 가지의 모멘텀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고 가보자 말씀인데 다시 한번 20주선 안쪽으로 지금 현재 내려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가격대를 봤을 때 지금 이제 4,5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4,500원 가격대가 저항이 되면서 주가가 좀 꺾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 같은 경우는 어쨌든 4,500원 돌파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아래쪽으로 보더라도 조금 빠른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요거는 지금이라도 좀 손절을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뭐 전기차 모멘텀이 부각이 된다면 다시 한번 참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매도가는 따로 정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조금 네. 빠르게 손절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네. 않겠나 이렇게 빠르면 빠를수록 예, 좋다. 손절 처리를 하시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네. 그리고 한택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조금은 가져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그 실적 부분이 그 매출이 489%나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498%만 본다면은, 이게 뭐 다 내년에도 이렇게 똑같은 실적 성장세가 있겠나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일단 내용을 보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어떤 그 CJ 제일제당이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 뭐 빙그레라든지 오리오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음료라든지 어떤 그 과자 생산 그 라인 그 공장 생산 라인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수주가 계속 좀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회사가 원래는 그 물테마주거든요. 물테마주인데 그런 부분은 어떤 신규 수주 모멘텀이 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조금 이렇게 추세를 돌리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요거에 크로바 하이텍하고 좀 비슷해요. 자, 차트를 보면은 크로바 하이텍은 많이 비슷한데 요것도 20주선이 저항이 되다가 지금 이제 20주선을 이렇게 돌파를 하게 되면서 지금 이제 이렇게 돌파를 하고 자리 20주선을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가 쉬고 있고요. 그렇다면 21선이 이렇게 돌아서 올라오면서 마찬가지 옆으로 좀 기다가 다시 한번 3차 반등, 1차, 2차, 3등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보기엔 매수가까지는 조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클럽하이텍에 예를 들어보더라도 요 종목도 현재 4,500원이 조금 중기적인 저항대인데 4,500원까지 뭐 보지 않더라도 4,000원까지는 좀 반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럽하이텍은 조금 선절적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선별하셨다가 다음에 재매수, 한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4,000원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수가까지는 한번 버텨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 SL이 들어왔습니다. SL 매수하신 가격은 21,000원이고 비중은 20%신데 지금 가격이 한 17,000원 정도인데 추가 매수 지금 해도 괜찮으냐고 물어보셨어요. 네, 일단 네. 그 추가 매수 지금은 안 되는 시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추가 매수를 저는 그렇게 뭐 선호하지도 않지만 지금 왜 그러냐면 회사가 이렇게 겉으로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2011년 그 실적 발표한 부분까지는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보는데 그 내부 상황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급감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회사는 원래 그 자동차용 램프를 만드는 회사인데 램프 자체가 그렇게 마진율이 큰 것도 아닌데 그 상황에서 이제 급감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너무 빠른 폭으로 급감하게 되면서 당연히 영업이익은 확 떨어지죠. 그러다 보게 되면 당기순이익은 더 큰 폭으로 아마 하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물론 재무구조가 이 회사가 그렇게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썩 좋다 이런 기업도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점들은 좀 이렇게 경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3, 4분기 실적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L은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위험들이 존재한다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아마도 이 지금 전 저점 부근을 지금 생각하시면서 혹시나 추가 매수를 해도 되냐라고 이렇게 아마 그 문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아무 것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점에 있어서 역시나 추가 매수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이탈을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어찌됐건 간에 하단이니까 한 번쯤은 지켜봐야 되는데 그거 지켜보시다가 한 16,000원 선 이하에서 좀 갑자기 급락을 한다. 거래량이 나오면서 급락을 한다라고 하면 손절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어느 정도 지금 손실이 될 건지 3, 4분기가 어느 정도 실적이 좋은데 제대로 보니까 추정치가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일단은 이 주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주당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EPS가 작년 실적 기준에서 1,500원 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EPS 나와야 되는데 그 정도 안 나올 것이라고 저는 이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네. 16,000원 선을 지금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렸어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추가 매수가 아닌 물량 축소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게 좋다라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리겠고 네. 뭐 요즘 현대차, 뭐 기아차 잘 간다고 해가지고 그러한 점들에 대해서 기대 많을 거지만 그런 것들이랑은 틀립니다. 말 그대로 완성차 업체들도 그렇게 상황이 지금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거지 막 갑자기 좋아진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부품주들은 수익성 개선세는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네. 상당히 느리기 때문에 역시나 그런 점도 경계하면서 이 점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단기적인 목표 주가를 제시해 드려야 되는데 역시나 뭐 거래가 공방이 많았던 19,000원 선 좀 제시를 해 드릴 테니까요. 매수가까지 못 가더라도 그 정도 올라가게 되면 일부 물량들 다시 한번 축소하는 관점에서 대응하셨다가 네. 추이를 좀 지켜보시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가 매수는 안 된다. 비중 축소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한 통화 전화를 더 받아볼 텐데요. 그 사이에도 무료 문자 번호는 상담 신청 계속 받고 있겠습니다. 아직 문자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늦지 않았거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통해서 매수하신 종목명 그리고 가격, 비중까지 저희에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꼼꼼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애청자님 안녕하세요. 네네. 네, 어디에서 전화 주셨나요? 아, 여기 군포거든요. 네, 여기도 군포에서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한진해운요. 한진해운이요. 네네. 다른 종목도 보유 중이신 거고요. 네, 다른 종목은 대한항공 있고요. 네. 또 SK컴즈도 있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종목 저희가 봐드릴게요.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은 그리고요, 어떻습니까? 중국 원앙자원도 있거든요. 네? 중국 원앙자원. 아, 중국 원양자원이요. 이렇게 네. 네 종목 빠르게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네. 네, 그럼 한진해운부터 중국 원양자원까지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 여쭤보겠습니다. 매수한 가격이 대한항공이 7만 한 700원 정도고요. 네. 한진해운이 비중은요? 대한항공 비중은 어떻습니까? 한 30%. 30%시고요. 네. 한진해운은요?
한진해운은 23,300원인가? 23,300원의 비중은 어떻습니까? 비중은 한 70%. 70% 비중이시고요. 네. 벌써 포트폴리오 30%, 70% 모두 다 차 있는데요. SK컴즈 그리고 중국 원양자원을 보유 중이시라고요? 네네. 근데 벌써 대한항공이 30%, 한진해운이 70%신데요. 그거는, 네네. 네, 일단 비중을 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아, 네, 그렇다면 비중이요? SK컴즈 매수하신 가격은 어떻습니까? SK컴즈도 2만 원대예요. 네, 2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네, 비중은 뭐한 적으시겠고요. 그것도 한 30% 정도. 네, 마지막으로 중국 원양자원은 어떻습니까? 또 중국 원앙사원도 12,500원. 12,500원이요. 일단 비중은 조금 착오가 있으신 것 같아서요. 매수하신 가격만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네. 한진해운 23,300원에 매수하셨고요. 대한항공은 77,700원에 매수하셨고 SK컴즈는 2만 원에 매수하셨고 중국 원양자원은 12,5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지금 어디 밖에서 전화 받으시는 것 같아요? 네네. 밖에서 받아서 약간 좀 걷고 시끄럽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전화 충분히 들으실 수 있는 장소시죠? 네네. 이제 좀 들려요. 아까는 안 들렸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종목 빠르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정태근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네네. 네, 전문가님. 예, 안녕하세요. 네네. 네. 일단은 뭐 전화를 주셨는데 뭐 잘 주셨고요. 잘 네네. 주셨고 이거는 그 뭐지? 일단은 좀 가격들 보니까 제가 그 단적으로 이게 그냥 뭐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지금 한진해운, 대한항공, SK컴즈, 중국 원양자원 손실 많죠? 네네. 40%, 50% 이렇게 되죠, 지금. 네. 이렇게 된 상황이면 제가 네네. 드릴 수 있는 답은 뭐 업황이 네. 계산타, 뭐 이 회사 뭘 만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네. 시간이 지나면 가격 회복이 될까 안 될까 그거밖에 제가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네. 지금 만약에 하나를 예를 든다면은 자 SK컴즈 만약에 예를 든다면 네. 자 볼게요. SK컴즈 지금 이제 2만 원에 사셨는데 지금 네. 12,800원이에요. 네네. 그러면 거의 35% 손실이죠. 네네. 그럼 여기서는 어떤 전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장기적으로 요 종목이 내가 매수했던 가격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못 올라갈 것인가 그거밖에 중요한 게 없어요 전혀 제가 보기에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한진해운, 대한항공, SK컴즈, 중국 원양자원 요 네 종목인데 요거는 네. 제가 상담을 짧게 받게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네 종목 중에 세 종목은 한번 기다려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한 종목은 조금은 가망이 없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모르겠어요. 기다리면은 그 가격까지 온다면은 물론 뭐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면은 굳이 뭐 계속 기다려고 하는 것 자체도 조금 무리거든요. 네. 어떤 그 쓸데없는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것도 그건 아니잖아요. 네. 희망 고문도 아니고. 예, 그렇죠. 네. 그 우리 앵커님이 좀 상담하시면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한항공 있죠. 네네. 대한항공이 지금 77,700원인데 요거는 가격대를 보니까 딱 8월달 급락 수준이에요. 8월 급락 맞기 전 수준. 네네. 그래서 이거는 그것뿐만 아니라 요거는 그 집에 와서 차트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전에 2007년도에 8만 원까지 갔다가 2009년도에 3만 원까지 갔다 다시 8만 원까지 갔거든요. 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만큼 이게 시장이 좋게 되면은 가격 회복력이 나와줄 수가 있다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전에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다른데 상담하셔도 되는데 그냥 상담하셔도 똑같은 얘기 나올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가격 회복될 때까지 그냥 시장 괜찮을 때까지 그냥 네. 기다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한항공요. 예, 예. 그리고 네네.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네. 요건 이제 좀 바닥에서 올라오려 그러거든요. 네. 근데 요게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일단 그 제가 항상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 제가 그 STX 조선이라든지 뭐 한진해운 쪽에 사람이 있어갖고 한 번씩 물어봐요. 네네. 요새 좀 어떠냐고. 근데 작년에 물어봤을 때는 올해 1분기엔 좀 괜찮지 않겠나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아직 3분기까지 힘들대요. 네. 힘든데 최근에 어쨌든 뭐 그 바닥 어쨌든 요거 중요한 건 일단은 바닥을 잡아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한항공보다는 그 한진해운이 그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연유 때문에 일단은 그 어쨌든 뭐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 네. 힘들겠지만. 근데 자 SK컴즈는 제가 보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아, 왜 그래요? 그러냐면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지금 그 핸드폰 어디 거 쓰세요? 네? 핸드폰 혹시 어디 거 쓰세요? 핸드폰 SK예요. 그죠? SK만 쓰시는데 지금 어머님이 핸드폰 SK를 쓰다가 이게 안 좋아가지고 LG로 옮겨버렸어요. 네. 근데 LG로 옮겼다가 SK로 다시 오시면 괜찮은데 전혀 이제는 그 SK를 쓸 생각이 없고 앞으로 LG만 쓸 거래요. 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SK컴 그 최근에 뭐 애들 그 젊은 사람들 쓰는 카카오톡이라든지 뭐 트위터 들어보셨어요? 네. 요새 이제 SK컴즈 싸이월드 이런 거 있잖아요. 네이트. 네. 이걸 안 쓰고 이제는 카카오톡 그리고 틱톡이라든지 그리고 트위터 이런 것만 쓴대요. 그래서 네. 그것만 쓰기 때문에 그걸 쓰는 애들이 다시 싸이월드로 돌아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앞으로 적자가 계속해서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요게 비중이 많아요? 일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요거는 그 가격을 일단 요게 그나마 다행인 게 12,000원에서는 가격이 안 빠지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14,000원까지는 좀 반등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가격이 안 빠지면은 지지를 받는다면 기술적 반등은 나오게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반등시 매도예요. 반등시 매도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앞에서도 그게 얕은 반등이 하면 나왔었고 지금도 12,000원 지지 받았기 때문에 얕은 반등, 말 그대로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4,000원 주면은 제가 보기엔 조금은 이 종목은 좀 갈아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원양 자원 있죠. 네네. 요거는 바닥하기는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아, 왜 그러냐면 이게 원양어선 그쪽 회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참치 잡이배 뭐 이렇게 그 근해 뭐 어디 예를 들면은 막 이게 뭐 완도로 예를 들면은 완도 근해에서 이렇게 그 어선을 하는 게 아니라 저기 뭐 러시아라든지 이렇게 먼 바다로 나가지고 그 하는 배 원양을 사는 거 아시죠? 네. 근데 요거는 한진해운하고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동향, 어쨌든 한진해운 뭐 말 그대로 운임이란지 그리고 배 동향이 좀 좋아져야 중국 원양자원 요것도 같이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중국 원양자원도 가격 차이가 너무 많아요, 솔직히. 네. 이것도 대응을 하기 힘들거든요. 이거는 진짜 제가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네. 어쨌든 뭐 5,000원 이하로 안 빠지잖아요, 지금 요 종목이. 네. 그럼 계속해서 여기서 바닥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렇다면 요것도 시간을 기다린다면 제가 보기 12,000원까지 좀 무리일 것 같아요. 네. 무릴 것 같고 일단 요거는 기다렸다가 한진해운처럼 올라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제가 아니더라도 의뢰를 하면은 좀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SK컴전 좀 교체를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네. 좀 시간이 제가 보기엔 시간이 좀 약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좀 가져보자고 이렇게만 좀 네.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뭐 업황이라든지 뭐 종목에 대한 얘기 들어봐야 지금 솔직히 좀 무의미할 것 같아요. 네. 네. 네, 시청자님 많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나중에 또 궁금한 점 생기시면 연락 주시고요. 오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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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두 번째 전화 받아봤고요. 남은 시간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해서 많은 분들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빠르게 시작하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보내주셨습니다. 46,3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신데 지금 손절을 해야 할지 보유를 해야 할지 이 점이 가장 고민이시래요. 네. 일단 상당히 어려운 종목을 가지고 계시네요. 이게 네. 왜 이게 어렵냐면 가장 사실은 실적 추정하기가 힘든 게 그러니까 유통하고 여행하고 이런 그다음에 멀티미디어 산업, 컨텐츠 산업입니다. 추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나 이 말 그대로 이제 엔터 산업 같은 경우는 유행도 또한 많이 타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가 상승했을 때 오히려 매도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요. 추격 매수보다는 매도가 중요한 거고 주가 자체도 이제 말 그대로 그런 유행성과 같이 따라서 움직입니다. 근데 일단 최근에 뭐 빅뱅이 이제 다시 나온다는 그런 기대감에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다가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거품이 좀 내려가는 모습인데 YG엔터가 아무리 그 지금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한 1,000원 초반대에, 그러니까 EPS 기준으로 1,000원 초반대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이걸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한 40배 정도 수준인데 네. 40배를 말 그대로 그 축소를 시키기 위해서 PER을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리 못해도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한 3배, 4배 정도의 성장이 결국 이루어져야만 그것도 몇 년 동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엔터 산업이 그렇습니다.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워낙에 한번 붐이 일어나게 되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이죠. 근데 역시나 현재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메리트 있고 그런 가격대는 아니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거품이 이게 꺼지게 되면 어디까지 꺼질지 모릅니다. 공모가도 이탈할 수 있는 거고 상장됐던 그 가격도 이탈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불확실성들 때문에 손절가는 제가 좀 짧게 잡아드릴게요. 지금
내려오니까 아마 손절할 생각도 계신 것 같은데 일단 42,000원 선을 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네. 그걸 말씀드리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나올 때 처분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아직까지는 굉장히 불안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면서 큰 욕심보다는 최대한 손절을 하고 단기간에 반등이 있으면 물량 처분하는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은 기아차가 들어왔네요. 2443번님의 종목인데요. 기아차 매수가가 37,750원에 매수하셨어요. 비중이 25%신데 고민이 없을 것 같지만 이분도 고민이 있으세요. 10만 원까지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2년 동안 보유 중입니다. 하지만 현재 답보 상태라서 답답하시다고. 지금 매도를 하고 저가에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은 어떨까요?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거는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리면은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네. 공부 잘한 집 애들도 잘한 집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요. 네. 공부 안 하는 애들 집은 또 공부 안 한 대로 고민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말 잘 듣는 아들인데 욕심이 더 있다고 좀 봐야 되겠죠. 뭐 반에서 네. 1등을 하는데 전교 1등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어머님 욕심 같아요. 10만 원까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굳이 의뢰를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37,750원에 사셔가지고 이것도 충분히 낮은 가격에 사셨는데 네. 도대체 얼마나 낮은 가격에 사시려고 그 매도를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그냥 갖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자동차 좀 말씀드리잖아요. 시험하는 구간이 좀 필요하다고. 그리고 네. 기아차 같은 경우는 작년 1분기 실적이 1조가 영업이익이 1조가 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기아차가 더 가려면은 네. 작년 2분기 실적 1조 300억 원, 정확하게 말하면 1조 310억 원이에요. 요거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와야 8만 원을 돌파를 하죠. 지금은 못 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좀 쉬어가는 구간이라 생각을 하시고, 그냥 요거는 그냥, 말 잘 듣는 아들 다음부터 뭐 앞으로 저 공부 더 잘하겠지. 그래 생각하시고, 요거는 의뢰를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그냥 10만 원, 1조 300억 넘으면 10만 원 갑니다. 이거는. 가니까 이거는 의뢰를 하지 마시고 그냥 갖고 계세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작년부터 뭐 쉬어가는 기간이 조금 길어지고 있어서 답답하실 텐데요. 그래도 목표하셨던 10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니까 지금 손 대지 마시고요. 일단은 10만 원까지 보유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5880번님께서 보내주셨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삼성 전기를 지금 매수도 될까요? 하시는데 이분 살펴드리기 전에요. 제가 한전산업 먼저 살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삼성전기는 그 다음에 살펴드리도록 하고요. 한전산업 보내주신 분부터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1382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한전산업 매수하신 가격이 7,000원에 비중이 50%고 NH농협증권 8,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역시 50%라고 이 두 종목 보유 중이신데요. 이분 먼저 살펴봐드려야 할 것 같아요. 잠시 착오가 있었는데요. 1382번님부터 살펴봐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한전산업 같은 경우 네.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그 원격 검침 이런 얘기들 나옵니다. 뭐 그다음 발전소 관련된 얘기들 나오는데 쉽게 말씀드리게 되면 그런 것들은 무슨 산업과 연관되냐면 그러니까 스마트 그리드 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스마트 그리드 그 안에서도 뭘 하냐면 이제 인터넷으로 예를 들면 뭐 빌링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만들어내는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사실상 그 전반적인 그 산업 자체는 별로 이렇게 좋지는 않았죠. 신재생 자체들이 좋지 않았는데 이 회사는 그렇게 실적이 크게 감소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빌링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산업 규모가 커지든 안 커지든 거의 누적 기준으로 가게 되는 경향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라는 거는 어차피 에너지 효율성을 위해서는 나중에 향후에는 가야 됩니다. 물론 지금 자체로서는 이 스마트 그리드가 단기간에 뭐 갑자기 엄청나게 커지고 그런 것들은 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런 점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홀딩 관점에서 일단 대응을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500원 정도 지금 주당 순이익 수준인데 향후 경기가 뭐 더 나아지게 된다라면 크게 나아지더라도 이 회사가 갑자기 그 이익폭이 늘어나고 그런 네. 기업들은 아니라는 거. 하지만 영업이 그런 측면들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박스권 장세에서 계속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6,100원에서 7,100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강력한 모멘텀이 나오지 않으면 이 수준에서 계속 머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여서 네. 손절가는 6,100원, 목표가는 7,100원 선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겠고 뒤를 이어서 그 NH 농협증권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증권 산업이 최근에 들어서 거래량 뭐 늘어난다, 거래대금 늘어난다 하지만 영업 환경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국내 산업은 특히나 좀 포화된 상태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해외로 눈을 많이 돌린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금융 상품들을 자꾸 이렇게 그런 것들로 매출을 올리려고 하는 거죠. 역시나 힘듭니다. 증권산업 자체도 굉장히 증권회사들도 힘들다라는 거여서 그런 측면에서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시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증권산업 자체는 그렇죠. 뭐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계속 가게 될 겁니다. 그런 거 없이는 거래도 할 수 없고 투자도 할 수 없게 되는 거니까요. 아예 없어지지는 않을 거니까. 그리고 NH농협증권 같은 경우는 어차피 농협중앙회가 어떤 탄탄한 그런 지주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만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최근에 들어서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된다는 그런 관점들이 주가를 이만큼 올려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시화된다는 측면에서 6,000원 선을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네. 목표 주가는 따로 딱히 정할 수가 없습니다. 증권산업 자체는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유를 하시고 향후 추이에 따라서 그때 다시 한번 상담 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880번님 지금 상담해 드릴게요.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삼성전기를 지금 매수해도 될까? 이 점이 고민이시래요. 네. 삼성전기는 실제 우리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거라서 네. 제가 조금 객관적으로 봤는데 주관적인 조금 제 주관이 들어가서 조금 예. 위험하다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매수 시기만 좀 잡아드리면은 이전에 그 삼성전기 의뢰하신 분 계신데 요거는 그때나 지금은 똑같습니다. 요거는 차트 바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요거 시원하게 10만 원을 돌파하는 그런 10만 원을 돌파를 하면서 네. 조금 위쪽으로 잠시만요. 추세선제 한번 그어볼게요. 자, 10만 원 가격대 있죠. 지금 네. 10만 원 가격대가 이전에도 이렇게 작년 7월 달도 이렇게 저항이었고 최근 와서 이렇게 저항이거든요. 근데 요 가격대를 지금 이제 시원하게 돌파를 못 해요. 네. 그러면은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10만 원 아싸리 그냥 시원하게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오면은 그때 따라가도 수세적으로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아래쪽으로 한번 보게 된다면 60일선 이렇게 지지받죠. 네. 그러면은 좀 더 60일선까지 요 이전 사례를 본다면은 60일선까지 다시 한번 조정이 온다. 그렇다면 한 9만 5천 정도 가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9만 5천 원, 9만 5천 원 가격대를 9만 5천 원까지 가격의 조정을 보일 때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차라리 10만 원 있죠. 네. 요 10만 원 가격대를 시원하게 좀 돌파를 할 때 그때 따라가셔도 안 늦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만 더 지켜보세요. 좀 사고 싶어도 조금만 더 지켜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기 10만 원 간 다음에 좀 안착하는 거 보고 나서 들어가시는 것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코리아 본뱅크 보내주셨는데요. 0626번님의 종목입니다. 0626번님 매수하신 가격이 935원이고 비중은 20%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민이 많으신가 봐요. 근데 일단 코리아 본뱅크 같은 경우는 뭐 의료기기 그래가지고 네. 헬스케어 그 관련 테마로 이제 움직이는 기업인데 지난 2월 달에 보니까 좀 급상승하는 그런 모습들 보였죠. 급상승하게 되면서 그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테마들이 역시나 좀 사라지면서 좀 다시 한번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코리아 본뱅크 자체에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상호의 수익성 자체를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지금 볼 수 없는 건 뭐냐면 의료기기랑 이 바이오 시밀러 자체도 보게 되면 굉장히 경쟁 기업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코리아 본뱅크가 그 전에 올라갔었던 건 제가 말씀드리자면 순전히 어떻게 보면 테마성으로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외해놓고 보게 되면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이 부분을 제외해놓고서 딱 보게 되면 점진적으로 좀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코리아 본뱅크가 이 실적 기준을 이 추세 기준을 위에를 제외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과연 계속해서 유지를 해 갈 수 있을지는 저도 의문이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지금 이런 거 보통 1,000원 이하의 종목들은 우리가 그러죠. 동전주라고 합니다. 동전주는 괜히 동전주가 아닙니다. 싼 거는요. 이런 기업들은 웬만하면 네. 사시지 마시라고 좀 말씀을 네.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지지는 딱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딱 보더라도 그 저항선 돌파해놓고 계속해서 그 부분, 물론 일시적 이탈은 있었지만 계속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손절가는 제가 800원으로 정해드릴게요. 말 그대로 네. 호가 하나로 움직인다고 해서 그렇게 뭐 싼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점만 확실히 지키시고요. 단기적 반등에 대한 부분은 만약에 뭐 900원 선, 일시적 뭐 테마로 해서 의료산업 이런 것들로 해서 올라가게 됐을 때는 그런 점들 역시나 차익 실현 기회로 좀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홀딩에서는 아직까지는 안 되는 기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 한 종목만 더 살펴볼까요? 제일모직 보내주신 분 있는데요. 두 종목 보내주셨는데 제일모직 한 종목만 봐드릴게요. 6696번님 제일모직 10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입니다. 요거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기다리면 실망은 안 시킬 거예요. 그리고 기관의 매도도 이제는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요 바로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야지 얘기가 좀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은 일단 수급을 먼저 보면 요 기관들이 매도 있었죠. 올해 1월 10일부터
그리고 좀 많았을 때가 2월 달인데 1월 달, 한 달 동안 기관의 매물이 다 나왔어요. 다 나오고 중요한 건 이렇게 매물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95,000원 지켰죠. 요거는 일단은 지금 쉬어간다 보면 될 것 같아요. 뭘 기다리냐면 지금 제일모직이 AMOLED 전자재료 사업에 대한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납품을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되면은 주가가 요거는 105,000원 이상 갈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95,000원만 안 깨진다는 전제하에서 가져가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상담 여기서 마무리 짓는데요. 기아차 보내주셨던 3만 원대 매수하셨던 2443번님께서 정태근 전문가님 친절한 상담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오늘 상담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은 이성규 팀장, 정태근 전문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화요일 이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